예쁜 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책장을 내용들을 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혜자 수호 서재에서 2022년 12월 22일 작년 연말에 딱 나온 책이고요. 이 책 소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김혜자. 그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배역으로 살며 삶의 모순과 고통, 환희와 기쁨을 전했다. 배역을 맡으면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수십 수백 번 몸부림치며 연기했다.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뒤에는 신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연기 잘한다는 평가를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며 몰입했다. 언제나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배우이지만 그녀의 삶 이면에는 그토록 치열한 시간과 감사의 기도가 함께했다.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기는 배우. 작품을 선택할 때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더라도 그 사이에 바늘기만한 희망의 빛이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배우.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품만을 선택하는 배우 김혜자. 이 책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선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는 명성 이면에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애 무대 위 고백이다. 그녀에 대해 잘 알든 모르든 그를 다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 김혜자는 역시 김혜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진다. 책 소개 자체가 주는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로서 다른 것보다 연기 잘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칭찬으로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배역에 전념했다라는 이 소개가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는 많은 작품들 거의 빼놓지 않고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목차는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들이 너무 멋있어요. 자, 목차.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혜자에게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매번 처음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억으로 산다.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꽃. 나의 매니저. 인생 일기.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야.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계절. 떠나도 아주 떠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용서.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혼자 서쪽에 서 있는 들풀 같은 사람.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사랑. 꿈꾸는 사람들. 씨는 계획이 있다. 인생 드라마. 나를 지키는 나. 커튼콜 할 때까지 이렇게 제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 생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 또한 연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의 느낌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너무 글귀도 아름답고 표현력도 그리고 가장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을 주는 것은 솔직하셔요. 너무나 깨끗하고 솔직하셔요. 자, 그럼 내용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책 속 내용 가운데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다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항상 어떤 일들에 좀 흐릿흐릿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있었던 삶이지만 신이 나에게 작품을 줬을 때 그 작품에 몰입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는 거죠.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로 되었다는 것. 이 표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정말 기쁨이고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자,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가가 써준 것을 내가 연구함에 따라서 내 눈빛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내 손이 하나라도 더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알아지면 어떤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기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만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니까 99번째 했을 때와 몰랐던 것을 100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잘 쓴 대본은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건성으로 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자에게 중에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인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이 배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99번 읽었을 때 모르던 것을 100번 읽었을 때 깨닫는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맞아. 쉽게 포기했던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살아 내 힘으로 살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던, 너무 슬픈 생각을 했던,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특별히 배우에게 있어서 경험은 너무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72페이지 내용입니다. 마더는 나의 죽어있는 세포를 깨워준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것을 얘기할 때도 많았고 생각은 같지만 내가 표현이 부족할 때 말해준 것도 많았습니다. 나를 깨워놓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 고착되어 있던 생각들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땅을 일구듯이 나를 다시 일구고 새로운 걸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촬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만성인 두통도 없어지고 새로운 열정과 희열이 솟아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불씨만 남아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준 봉준호 감독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번 처음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 중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의 의욕들을 잃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열정을 되살아나게 만들어준 어떠한 사람 참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였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역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나의 매니저 중에서 희망은 주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내 살을 뚫고 나와야 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도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자, 페이지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도 사실은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며 어떤 면에서 특이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영화도 특이한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영화나 보통의 사랑 이야기는 재미를 못 느끼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 최불암, 박근영, 오지명 배우의 아내로만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추 같은 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죽인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며칠 휴가 받아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정사를 나누는 누가 봐도 김혜자에게는 매우 튀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머릿속에는 얼마나 특이한 생각들을 하는 여자인데 그런 것이 이상할 리 없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 다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얌전한 역만 시키는데 그런 역을 하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계절 중에서 배우의 가장 큰 기쁨과 맛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의 인생을 신에게서 선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다면 내가 상상으로만 꿈꿨던 그것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특권, 합법적인 어떤 룰 브레이커? 뭐가 되는 느낌이겠죠. 자, 페이지 212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 읽어드릴게요. 감정적으로는 김정수 작가의 작품이 더 순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김정수의 작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연기자로는 단연 김수현 작가의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김정수 작가도 당연히 작가이니까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그이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표현됩니다. 김수현 작가는 박박 긁고 핥히고 몸서리 처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습니다. 두 여자가 막상 막하입니다. 두 사람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생각하면 배우로서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여자입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배우는 이만큼 하면 됐다거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중에서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저도 공연 기획자와 뮤지컬 연출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배우들을 보면은 야, 이 친구는 정말 모든 걸 걸었구나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멋있어 보이고 이쁘게만 보이려고 하네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건 배우가 박수를 받는 법입니다. 자, 페이지 224페이지 용서 중에서 용서라는 그 대목 중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모양처인 줄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림도 못하고 대본만 받으면 그날부터 대본 속 인물이 되어버려서 식구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배우이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 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남긴 잘 자란 상처들이 흐지부지 묻히지 않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배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떳떳하지 못하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나를 배우로 인정해주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기에 집중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잘 못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보상을 하려고 했다. 와, 이 표현 정말 멋있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오스카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성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을 살더라도 얼마만큼 가득 차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이 연극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답입니다. 대본에 처음 본 느낌 그대로의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시 빌린 우리의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을 새롭게 만났을 때 이것이 처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글귀가 좋아서. 혼자 저쪽에 서 있는 들풀 같은 사람, 그것이 그녀에게 대해 내가 느낀 것입니다. 며칠 전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힘들게 연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답했습니다. 누가 노희경 씨에게 그리 빼빼 마른 중학생같이 되면서까지 글 쓰지 말아요 한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언제나 그렇게 되면서까지 쓰겠지요. 아는 사람이 나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는데 영상 속에서 수탉이 온 힘을 다해 울다가 지쳐서 기절해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수탉이 너무나도 우리 두 사람, 노희경 작가와 나 같아서 그 영상을 그녀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혼자 저쪽에 서 있는 들풀 같은 사람 중에서 너무 멋있는 내용입니다. 수탉이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또 지르는 이 열정. 자, 페이지 138페이지 신은 계획이 있다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어느 연출가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먹고 싶은 떡만 먹느냐라며 제의가 오는 작품은 거절하지 말고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먹고 싶은 떡만 먹을 거예요. 내가 하도 작품을 고르니까 누군가가 어차피 텔레비전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서운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온몸을 던져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CF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했습니다. 지금은 굶더라도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은 떡을 먹겠다라는 것이 나의 고집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먹고 참았다가 먹고 싶은 떡이 나왔을 때 먹는 것, 그렇게
배역을 선택해 왔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347페이지 나를 지키는 나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제당의 조미료 광고 모델이 끝난 이후에도 수차례 다른 회사 조미료 광고 모델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일제당에 많이 나오셨죠. 하지만 나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매우 영리한 여자입니다. 바보 같고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초기 발달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아껴 씁니다. 맞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커튼콜 할 때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볼품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기쁘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푹 안 자서 그런지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쓸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밀려드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대본을 쓰고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불안감을 밀어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도 써놓았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리라 라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흐트러져 있고 쓰러져 있다가도 아니야,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도 단정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면서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의 모습들을 보이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를 좀 이렇게 명품 가방 들고 멋진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을 한 권 같이 봤고요. 오늘 읽은 책은 생에 감사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김혜전 선생님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주 시드니는 가을인데요. 가을에 읽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임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무지개 피는 거잖아.